안녕하세요 여러분, 동락석회 이현숙입니다. 제가 이번에 기획하고 있는 시리즈는요, 부모교육 강사 대선배님들을 한 분씩 모셔서 그분들이 강사에 입문하게 되는 과정, 강사로서 강의를 하시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모교육 강사로서의 철학과 학습적 배움, 그리고 현재도 ING 진행 중이신 그분들의 공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대화를 갖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이런 시리즈물을 기획한 이유는요, 일단 무엇보다도 동락부들의 코너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기만성형의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이 그들의 부드레가 되어 주어서 큰 그릇 안에서 은은한 빛을, 온기를 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그 힘으로 꿋꿋하게 안에서부터 강한 아이, 안에서부터 틀이 잡힌 아이, 안에서부터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정체성을 가진 아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의 길은 참 다양하고 방법도 많은데요. 선배 부모교육 강사에게 그 길을 한번 물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 앞에 길이 놓여 있습니다. 지금 그 길을 여러분 혼자 가고 계시진 않죠. 양손에 저희 아이들이 같이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촉촉하게 젖은 손으로 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부모님이 가시는 길, 부모님이 내딛는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의 발자국은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더 긴장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지금 향하고 있는 부모의 길, 방향이 어떤가요? 이번에 기획한 동락부들의 부모교육 강사에게 길을 묻는다. 이 코너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느 길 앞에 서 있고 어느 방향을 향해서 얼마의 속도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여러분 인생길, 우리 아이와 함께 손잡고 가야 되는 길에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들이라는 책에 이런 재미있는 아이슬란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슬란드는요 1990년대만 해도요 10대 청소년의 40%가 음주를 하고 20%가 마리화나를 하는 등 굉장히 10대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나라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현재 아이슬란드는요 이러한 비율이 5% 미만이라고 해요. 이 짧은 기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주 엄격한 법과 정책으로 아이들을 억압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 한 방법은요 자아 발견 프로젝트 셀프 디스커버입니다. 아이들에게는 경험과 부모에게는 기술 훈련입니다. 이 자아 발견 프로젝트는요 아이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이들은 사실 흥미를 쫓아가요. 아이들이 왜 약물을 했을까요? 약물이 주는 그 도파민, 약물로 인한 그 황홀감 때문이었겠죠. 아이들은 뭔가에 몰입하고 싶어하고 빠져들고 싶어하고 황홀감에 젖어들고 싶어합니다. 이런 아이슬란드 아이들에게 방과 후에 아주 천연적이고 자연스럽고 건강한 황홀감을 제공합니다. 그게 바로 경험이죠. 어떤 경험일까요? 국가가 후원해서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피아노 연주, 악기 연주, 조각, 탱고, 무술, 스포츠 등 아이들이 흥미가 있고 배우고자 하는 모든 내용들을 경험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는요 부모 교육을 실시했어요. 어떤 교육을 실시했냐면요 10대 청소년을 키우는 팁, 또 10대 청소년에게 학습을 제공하는 팁, 그리고 밤 10시 이후에는 통행 금지를 통해서 아이들이 조절할 수 있는 걸 가르치는 기술 등. 물론 부모 교육이라고 말하기에는 보다 기술적인 면이 들어가긴 했지만 중요한 건 학생들에게 경험을 제공하고 부모들에게는 부모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아이슬란드는 현재 이런 청소년 범죄율, 청소년 비행률이 5% 미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들을 읽으며 이 부모교육의 중요성이 이 책의 후성 유전학, 그리고 미생물학, 그리고 선천적 유전학에도 중요한 과정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 이런 실험도 있었어요. 1997년도에 실시된 시험인데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의 건강과학연구센터의 데이비드 올즈 박사가 한 연구인데요. 아동 육아에 있어서 작은 보살핌과 교육, 여기서 부모교육 얘기합니다. 어디까지 효과를 볼 수 있을까라는 실험이었어요. 정말 재미있는 실험이죠. 이 실험의 대상은요 뉴욕에 살고 있는 하층 계급 지역 사람들이었고요. 첫 임신 산모 400여 명이었어요. 이들에게 임신 기간 동안 10차례
가정 방문, 의료 지도를 해드립니다. 여기서 의료 지도라 함은 영양, 위생, 그리고 아이의 발달에 따른 부모의 역할, 의미 등을 교육했죠. 그리고 출산 후에 2년 동안 약 20차례에 걸쳐서 역시 방문 지도 교육을 해드립니다. 역시 같은 내용이죠. 적절한 영양과 아이들의 발달에 따른 양육 기술을 공유한 거예요. 자, 임신 중 출산 후 2년 동안 이렇게 교육을 한 아이들이 만 15세가 됐을 때, 즉 13년 후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대조군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이 산모들의 아이들은요, 산모가 둘째 아이를 임신하는 수에서 확실히 적어졌고요,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는 이용 횟수가 확실히 증가했고, 아동 학대 및 방치 등의 범죄 행위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고요, 범죄 행동에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부모가 가담하는 확률도 극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부모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한 사람의 인생에, 한 가족의 전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가슴 깊이 느낄 수 있는 콜로라도 대학교 데이비드 올즈 박사의 연구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쉽게 부모 교육 받으시나요? 제 생각에는 좀 아쉽습니다. 부모 교육은 대면 교육이 가장 중요하죠. 실제로 그분의 삶, 그분의 눈빛, 그분의 호흡을 느끼면서 교육을 받을 때 여러분이 진실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어떤 길을 제시해야 되고 부모의 길이 무엇인지 진실로 깨닫고 갈 수 있겠죠. 이론이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이론 밑에 깔려있는 성숙함, 무르익음.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정말 20년 넘게 부모교육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부모교육의 산 증인들이라고 하실 수 있는 경력 20년 이상의 훌륭한 현장형 부모교육 강사님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삶과 교육과 부모교육 강사로서의 철학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실로 도움이 되고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속도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모교육 강사, 독서논술 전문지도 강사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시리즈 계속해서 많이 봐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